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쉐보레 준대형 세단 임팔라인데요. 현대 그랜저, 기아 K7과 같은 쟁쟁한 상대를 맞이해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수입차라는 특성 또한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리 나쁘다는 생각을 부르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임팔라가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임팔라는 국내에서 유명한 모델은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세단 중 하나입니다. 1958년 출시 후 현재까지 10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북미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임팔라의 출발은 쿠페와 컨버터블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콜백과 비슷한 디자인을 갖췄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대형 쿠페였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이후 2세대 모델에서 세단이 추가되었고 7세대부터 세단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대부터 앞바퀴 굴림 대형 세단으로 개발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팔라는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1600만 대 이상이 판매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대형 세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팔라에는 쉐보레의 차세대 디자인이 갖춰졌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듀얼포트 그릴과 각진 범퍼, 얇게 처리된 헤드램프 등으로 구성됩니다. 길이가 5.1m를 넘어서는 만큼 옆에서 보이는 실루엣은 풀사이즈 세단을 연상시킵니다. 루프라인도 상당히 부드럽고 굵은 캐릭터 라인을 통해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휠은 18인치를 시작으로 19인치 및 20인치까지 장착됩니다. C필러의 임팔라 배지도 독특하죠. 후면부는 오각형의 리어램프가 특징입니다. 트렁크 부분도 멋스럽게 다듬었고요. 임팔라의 차체는 GM의 입실런2 롱 휠베이스를 기초로 합니다. 말리부의 롱 휠베이스 버전이자 캐딜락 XTS 그리고 알페온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휠베이스가 가장 길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 체급 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외관 색상은 블랙, 실버, 화이트 세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이 아쉬움입니다. 실내는 듀얼 콕핏 테마를 중심으로 합니다. 시각적으로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은 가죽 마감과 소프트 쿠션 등을 비롯해 만족감을 크게 높였고요. 버튼은 일체형이지만 크기가 작아 조작감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 밖에 스티어링 휠과 방향지시 등까지 거리가 다소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계기판도 새롭습니다. 기존 쉐보레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4.2인치 컬러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방식인데요. 간결한 메뉴 구성은 물론 한글화도 잘 되어 있습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마이링크 시스템은 간결한 구성을 보여주고요. 새롭게 발렛 모드도 추가됐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물론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여유로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뒷좌석도 충분합니다. 센터 터널이 돌출되었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플랫폼의 특성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미형처럼 리어 헤드레스트는 2개로 구성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530ml입니다. 수치적으로나 실제 공간적으로나 상당한 사이즈입니다. 이 부분에서 불만을 표시할 소비자는 없을 듯 하네요. 시각적으로도 충분하고 쓰임새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전사양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기초로 10개의 에어백,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의 장비를 모두 기본 장착했습니다. 상급 모델인 LTG 트림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사양들이 추가됩니다. 네, 현재는 임팔라와 함께 부드럽게 달려보고 있습니다. 국도를 주행하고 있는데
엔진의 그런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RPM을 올렸을 때도 그런 면들이 잘 부각되고 있고, 어떤 변속기의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다라면 타이어 노이즈 정도가 조금 거슬리는데요. 네, 저소음 타이어의 채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대형 세단에 있어서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승차감에서도 별다른 아쉬움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적당히 필요할 때 그런 단단함을 추구해주고, 또한 작은 그런 쇼크들이 들어왔을 때 잘 방어해주는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어떤 기본 운영에 있어서 크게 나무랄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조작성도 좋은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담력 역시도 적당합니다. 반면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셨을 때 저속에서 조금 묵직하다라고 느끼실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어떤 전반적인 핸들링 감이나 이런 것을 비춰서 바라봤을 때 적어도 좋은 정도에서 타협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임팔라와 함께 한번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주행 안전장치를 해제를 해보고요. 한번 눌러주면 TCS만 꺼지고 이후에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임의적으로 매뉴얼에서 한번 통제를 해보죠.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일단 인상적인 것은 고RPM에 올라갔을 때 엔진의 이 회전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타사의 4기통과 비교한다라면 엔진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 월등히 좀 앞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력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모델은 199마력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 26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치면에서 본다라면 경쟁사들의 2.4, 2.5L급을 거의 능가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서 계기에서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계기에서는 어느 정도 구동 손실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의 어떤 배기량 대비 큰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은 아쉬움이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가 달려나갈 때 있어서의 느낌은 크게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다. 가속력이라는 부분으로 보더라도 별다른 아쉬움이 없는데요. 여기서 임팔라 2.5 모델의 가속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차체 사이즈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라면 큰 아쉬움이 없습니다. 역시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엔진의 이 회전 질감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수동 모드에서 제어를 하고 있을 때 자꾸만 이 레드존에 들어가서 퓨얼컷이 걸리는 이런 지금 현상들을 겪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어쨌든 고회전에서 어떤 거친 느낌이 없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말리부 2.4 엔진 역시도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회전 질감으로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부드러운 측면에서는 말리부 쪽이 낫긴 하지만 어떤 출력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현재 2.5L 엔진의 월등함이 조금 더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변속기는 6단 자동인데요. 기존의 쉐보레 다른 모델에 들어가는 변속기에 비해서 반응성 부분이 조금 앞선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시프트 업 혹은 다운을 요청했을 때 조금 더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 만큼 기존보다 이 드라이빙을 할 때 조금 더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되네요.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나 이 수동 모드에서의 제어를 할 때 이 버튼을 이 기어 셀렉트 레버 상단에 달아놨다는 점인데요. 사실 쉐보레 다른 모델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요소입니다. 타사들과 같이 레버 자체를 움직인다든지 혹은 이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패드를 달아서 어떤 조작성을 높여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스티어링 휠의 구경 역시도 적당하고요. 어떤 디자인상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좀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실제로는 그런 어떤 조작에서의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즈 역시도 적당하고요. 단 시각적으로 좀 커 보인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아울러 핸들링이라는 부분 역시도 상당히 강점인데요. 기존 알페온 역시도 핸들링 부분에서 우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팔라 스티어링 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놓고 본다라면 알페온을 한차원 더 능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차체를 제어할 때 미대 만족감 역시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비춰서 바라본다라면 기존의 그랜저라든지 기아 K7 정말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차체는 크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달리고 있을 때 차체가 크다라는 느낌을 잊게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당히 민첩한 이런 움직임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 어떤 그 경쟁 모델들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동급 모델 또한 어떤 그 일본산 수입 세단, 포드를 비롯해서 핸들링 부분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꼽아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링뿐 아니라 코너링 역시도 강점이 되는데요. 앞서 그 서스펜션이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밖에 현재처럼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달리고 있을 때 바디로를 억제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그 GM 모델들이 하체 셋업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정도의 덩치를 가진 이런 세단에서도 이런 능력을 구현해냈다는 점이 좋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이어를 꼽고 싶은데요. 어떤 차체 사이즈나 무게 대비 타이어의 그립이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타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성능임에는 분명하지만 조금 어떤 이 달리기를 즐긴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현재 이 장착되어 있는 파이어스톤 타이어는 미국 시장에 어울리는 그런 조금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마일리지 쪽에서 좀 더 강점이 있겠죠. 국내 여건을 감안한다라면 노면 소음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고 승차감을 좀 더 끌어줄 수 있는 이런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급의 스포츠 타이어를 통해서 임팔라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또한 감각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제동거리는 40m대를 마크해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어떤 제동 시스템의 능력을 본다라면 대략적으로 30m 후반대의 일정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타이어에 의해서 조금 밀려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현재 스펙, 어떤 그 로드 노이즈를 제외하고 나서는 타이어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교체까지를 고려하실 이유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쉐보레 임팔라, 사실 알페온 같은 경우가 감각이나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경쟁 모델을 많이 능가하고 있었는데, 그 알페온보다 한층 더 나은 감각과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 그 점이 바로 임팔라가 갖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소소한 그런 아쉬움들만 개선할 수 있다라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정말 좋은 차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재는 2.5리터 버전인데요. 상급의 3.6리터 모델도 존재를 하죠. 그럼 3.6리터 모델이라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